서강대학교의 이정원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셨고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이정원입니다. 제 목소리랑 화면 공유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준비한 질의서를 천천히 같이 읽어가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기 아시아 각국의 국문학 성립과 정전화 과정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멸상고전연구회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제가 질의자로 초대되어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더구나 1920년대 한국 고전문학의 발견에 내재된 문제들을 끄집어내신 안영훈 교수의 이번 발표는 제게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 소중한 발표가 새로운 논쟁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립한국문학관의 고전문학 분류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국립한국문학관의 분류 체계인지 아니면 그 용역 보고서의 분류 체계인지는 조금 제가 교수님 그 발표를 오늘 듣다 보니까 약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국립한국문학관은 우리 시대의 고전에 대한 이해를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 물질화하는 장소이자 제도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한국 고전문학 자료의 유산을 보면 그 범주가 시, 소설, 한문학, 구비문학이라는 어떤 대학의 기존 전공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시가의 전통이나 기록 서사문학의 전통 등을 지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의 어떤 설립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에는 어떤 입장에서 고전문학을 분류함으로써 고전의 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고전문학의 정립에 끼친 최남선의 의의입니다. 원래는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건상 이 부분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선생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은 삼국유사와 금오신화를 소개하고 육전소설을 총서나 고금시조선을 출판하는 등 오늘날 한국 고전문학의 정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근대 이전의 문학을 봉건 잔재로 폄하하던 당대의 엘리트 지식인들이죠. 그들과는 결을 달리한 것이고 이것이 이후의 국학운동과 국문학 정체성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선생님 발표는 이러한 거시적인 이해를 더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과연 최남선의 어떤 역할과 의의를 무엇으로 보고 또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선생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금오신화의 위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실은 굳이 이 자리에서 할 만한 것인지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전체 발표의 취지에 비춰보면은 좀 소략한 것이긴 한데 마침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금오신화에 끼친 중국 소설의 영향은 크지만 금오신화가 우리 문학사에 끼친 영향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마 선생님의 직접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아까 그 용역 보고서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견해는 최남선이 계몽 19호였었죠. 금오신화를 소개하면서 조선소설의 조로 보면서도 결코 탁월한 대작이라 할 것이 아니며 구의 전등신화를 모방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것과 유사합니다. 저런 기조가 실은 거의 한 80년대 정도까지는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중국 소설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독자적인 성취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야기 세계의 설정이
고사성을 뛰어넘는다든가 남녀 주인공이 사대부의 세계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합니다. 사대부라고 제가 그냥 통칭을 했는데 보통은 중국의 어떤 이제 당, 명, 뭐 이때까지 이어지는 남성 지식인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키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저런 평칭을 썼습니다. 금오신화와 이후 소설사의 연맥은 17세기 애정경기 소설과 이후의 소설사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오신화가 중국 소설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모방작이라고 그 어떤 작품의 성취를 축소하기에는 점점 더 다른 측면들이 나오고 있고 문학사적인 연맥들도 이제 달리 평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금오신화, 홍길동전, 허생전, 춘향전이 서로 다른 문학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들이 제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잠깐 최연으로 최남선의 삼국유사 출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저는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남선의 삼국유사에는 삼국유사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부록으로 태평통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통제의 원문들 중에서 몇 개는 남아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몇 개는 57권, 62권,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에서 삼국유사는 이인영 선생이 진단학보에 태평통제를 이제 몇 개 소개한 것과 더불어서 가장 근대 활자로 태평통제를 소개한 두 개의 이제 유일한 원전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 최남선의 삼국유사를 다시 이제 현대식으로 출판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그 책을 봤더니 거기에는 삼국유사만 싣고 뒤에 부록은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최남선은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태평통제까지도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제 원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실었을 텐데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그거가 이제 빠짐으로써 저 최남선 출판의 의의가 현대적으로 재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어디까지를 고전으로 이제 감식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귀한 발표에 질의자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발표 주제를 넘어서 더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발표자 선생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정훈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로 부족한 발표를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제가 이제 뭐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이제 심도 있게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이런 주제를 택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고전 국립한국문학관의 용역 보고서 주로 이윤석 선생님 집필하신 건데 그 부분을 발췌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지 좀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의 고전문학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보고서에 있는 거죠. 용역 보고서에서 이윤수 선생님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거칠게 그 결과만 따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보고서 안에서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상당히 어려운 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시, 소설, 뭐 한문학, 구인문학 이렇게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순전 용역 보고에서 이제 그렇게 제시가 된 것이고 국립한국문학관에서 고전문학 자료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문학관이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자문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가지고 있던 뭐 이런
원앙도 1911년도 필사본임 이것도 한국문학관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이러저러한 이제 필사본 자료들 뭐 이런 자료들 다들 이제 같이 보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잘 정리가 돼서 정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수집, 정리, 그다음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문학관에 하는 게 고전 쪽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때 용역보고서하고 담정 김녀에 대한 걸 한번 하고 최근은 주로 이제 현대문학 근현대 자료를 주로 종합 심포지엄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고전 자료도 어차피 여기 같이 에, 에, 소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분류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세 번째 마찬가지 거못이나 위상에 대한 것인데 여기 대한 뭐 중국 소설의 영향 얘기한 거는 이제 이윤수 선생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뭐 아마 이준 선생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애정전기 소설사에서 거못이나의 어떤 위상 또 우리 한국 소설의 발달에서 거못의 위상은 확고하다.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거못이나 조금 뭐 보기는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뭐 그 초기에 그런 어떤 중국 소설 영향을 단선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오히려 중국 소설의 영향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어떤 논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취지도 그런 것 같아요. 거모신화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거모신화나 홍길동전이나 허생전이나 이 춘향전이 서로 문헌적으로 봤을 때 또 향유로 봤을 때 서로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선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교육 현장 같은 데서 마치 이걸 순서를 정해놓고 같이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큰 사적인 흐름에 보면은 분명히 영향관계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헌적, 향유적 양상이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서 아마 뭐 제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발췌하다 보니까 이런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게 한국 고전문학 정립의 최남선의 어휘. 이게 사실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평가가 뭐 여전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은 제가 준비하면 생각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분, 그 문헌이죠. 실물, 물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어휘를 좀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개진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그 최남선 연구 단행본들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단행본, 뭐 역사학계, 또 여러 가지 국문학, 민속학 이렇게 쭉 봤는데 대체로 초점이 어디가 있나, 결과가 어디 있냐 하면은 이 사상에 가 있어요. 최남선 연구의 거의 모든 연구의 기결점은 최남선이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죠. 작품 연구도 결국 당긴 의의가 뭐냐, 사상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최남선의 어떤 사상 쪽에 과한 너무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거죠. 무게 실려 있는데 물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너무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 평가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분, 실물적인 어떤 부분, 실제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남선이 했던 역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밀하게 좀 따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바탕에서 이제 뭐 최근에 20년대 연구, 역사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한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최남선에 대한 평가도 좀 더 정밀하고 또 고전문학에서 어떤 의도 뭐 지금까지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게 돼 있는데 할 말이 없거나 안 하거나 대부분 사람들 육당을 회피하죠.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한국학 형성에 고전문학 성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래서 이제 저는 물질적인 부분, 실물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 어떤 그런 것의 행위를 일단 따지기엔 30년대 이전이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대에 그런 활발한 10년대부터 20년대 그런 활동을 다시 정비하게 좀 따져서 30년대 이후는 좀 복잡해지죠. 양상이 좀 복잡해지는데 정치 뭐 사상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네, 손호자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있으시면 말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시면 더 열띤 토론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쉬운 마음이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네, 마무리가 이제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열상 비전연구회 국제학술 내에 참석해 주신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해 주신 많은 청중 선생님들께 다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3부 4부 발표가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학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은 지금 마무리 끝났고요. 온라인 다음 일정 안내 회원 퇴회사항은 오늘 안 와요. 네.